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위믹스 파이에 새롭게 등장한 랜드 보로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디파이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위메이드 디파이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말을 했고, 디파이 시장 자체를 더 크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장현국 대표가 그 위메이드 대표 수장의 그 생각을 엿보았을 때도 디파이 시에서 위메이드가 저변을 앞으로 넓혀 나갈 것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위믹스 달러를 만들어내고 유코노미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을 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디파이 시장에서의 위믹스의 저변도, 위메이드의 저변도 확대될 것임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미래엠 글로벌의 동시 접속자 수는 10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보았을 때 미르엠 글로벌의 동시 접속자 수가 대략 10만 8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한 30분 전쯤에. 근데 지금 3천 명 정도가 빠졌고, 오늘은 아마 10만, 11만 명을 뚫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르엠 글로벌의 마케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만 위믹스를 에어드랍 재원으로 쓰는 등의 행동도 위메이드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르엠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전쟁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트래픽 상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엠 글로벌 내의 경제 구조를 보면 게임 토큰의 가치가 유지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비곡에서 흑철을 했을 때 수급이 굉장히 더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가격의 유지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그마 구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그마의 발행량이 줄어들고 유틸리티 자체는 더 높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 설계 자체가. 그리고 총 발행량도 줄어듭니다. 소각이 되니까 도그마가. 그러니까 이런 게임 토큰의 구조를 보았을 때도 미래엠 글로벌의 추가적인 트래픽 상승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메이드의 이런 적극적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트래픽 증대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믹스 파이 랜드 앤 보로우 서비스가 2월 15일에 런칭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했는데요. 랜드 앤 보로우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 4분기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올해 1분기까지 미뤄졌었고, 이게 갑자기 2월 15일로 런칭 일자가 잡혀지다 보니까 나올 것임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기억 속 저편에 좀 잊혀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꽤나 갑작스럽게 다가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위메이드가 계속 개발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디파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검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돼요. 디파이 프로토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가장 위험한 문제는 바로 해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코드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고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오딧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예상보다 기일이 더 걸린다던가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디파이 프로토콜의 지연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요인이 딱히 나쁘진 않은 거죠. 오히려 검수를 철저히 하고 나와서 해킹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랜드와 보로우 서비스가 결국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랜드, 보로우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치한 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믹스 맡겨놓고 그 위믹스 가치의 일부분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랜드 보로우 기능은 위믹스 생태계에서 금융이 더욱 커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랜드 보로우의 담보 비율이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픈 이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2월 15일에 나온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위메이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랜드 보로우 서비스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랜드 보로우는 블록체인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추가적인 수량의 디지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디파이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중개자나 인증 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담보대출 서비스
서비스이죠. 디파이 개념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금융은 그 책임의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의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라고 일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책임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주체에게 우리가 일정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한 불안정성 문제나 어떤 수수료 측면에서 과하게 비용이 책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은 너무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괴리가 존재하죠.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중개자나 인증이 없고 오로지 스마트 컨트랙으로만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개자나 인증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킹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내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믹스파이의 이용자는 위믹스파이의 랜드 보로우를 통해 보유한 자산을 예치해서 유동성을 제공한 대가로 수익을 얻거나 예치한 자산을 담보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대출할 수 있는 과담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대출할 경우 반드시 담보자산의 가치가 대출자산의 가치보다 커야 하며 상환시 프로토콜에 따라 계산된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위믹스파이에서는 높은 비율로 대출하여 청산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출 가능 금액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랜드 앤 보로우 서비스 오픈 이후 위믹스파이 독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안전한 담보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현재 담보 상태와 대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자산의 가격 변동에 주의하고 상태 모니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단계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예치하거나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위믹스와 위믹스 달러나 ST 위믹스를 맡기고 이자를 좀 받는다던가 그걸 담보로 해서 다른 코인을 빌릴 수 있는 기능이 이번 2월 15일에 런칭된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걸로 롱숏을 볼 수 있겠죠. 롱숏을 뭐 예를 들어 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뭐 위믹스를 맡기고 그 위믹스를 담보로 또 위믹스를 대출 받으면 되겠죠. 이거는 위믹스에 롱을 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위믹스에 숏을 거는 방법도 있겠죠. 위믹스를 맡겨놓고 위믹스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빌린 위믹스 달러로 위믹스를 나중에 내려갔을 때 또 구매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숏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랜드 보로 기능 같은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위믹스에 출시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고, 위믹스의 파일을 단순히 게임 전용 플랫폼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인넷으로서 키워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활용을 해보시고 다양한 경험도 쌓아보시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위믹스 플랫폼의 차후에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직접 경험해보면 예견하는 능력치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무튼 직접 해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이 디파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디파이 하면 따라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책임의 주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 디파이를 활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불확실성이고 리스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하지만 위메이드는 어떻습니까?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책임을 지고 디파이를 운용하는 경우가 적은데 위메이드는 이름을 걸고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디파이도 위메이드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도 알고 있지만 디파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점,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이 한계점 때문에 디파이 시장에 대한 사람들이 편견이 좀 깨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상장사잖아요. 위메이드라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 만들어낸 디파이 서비스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은 여기서 위믹스가 굉장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쪽으로도 위메이드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디파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결국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책임을 지는 디파이 서비스가 바로 위믹스파이고 위코노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차후 디파이 침체가 좀 괜찮아지고 디파이 시장에 다시금 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때쯤 하면은 위믹스파이나 위코노미나 이거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디파이 쪽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건 바로 위믹스 달러입니다. 디파이를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코인이라는 것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서 명목 화폐와 연동되는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가 너무나 절실하고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믹스 달러의 안정성이 지금 수차례 입증이 되었죠. 위믹스 사태 때 막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가격 변동은 커졌는데, 그리고 그 가격 변동이 나타나면 당연히 위믹스 달러에 대한 수합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겨냈습니다, 위믹스 달러가. 그리고 오늘날 급등 상황에서도 위믹스 달러가 그냥 꾸준히 안전함을 잘 보여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차례 안정성이 입증이 된 오디도 잘 받은 위믹스 달러를 활용해서 디파이 생태계를 넓혀가는 데에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위메이드가 위코노미라는 것도 들고 와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파이 쪽으로도 기대할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잘 되면 거래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어요. 그쵸? 결국에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위메이드가 가고자 하는 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냥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게임을 주축으로 하고 게임을 굉장히 중시 여기지만은 게임도 결국에는 한 축에 불과해요. 게임, NFT 다오, 디파이, 이 세 가지 축을 활용해서 위믹스 플랫폼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게 위메이드의 전략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게임의 비중이 높지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게 좀 디파이로 보이는데, 여기서 위메이드가 또 어떤 것들을 내놓으면서 위믹스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고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또 어떻게 개선될지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